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효진 챤러 변호사 인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저랑 같이 진행을 하는 이제 줌도 시작을 할 거라서 네, 하나씩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스타트를 하고 두 개를 하나로 하려니까 호연 변호사 감사해요. 네, 지금 참석을 해주신 분이 보이네요. 감사해요. 네, 이제는 됐습니다. 호연 변호사 보이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스피커, 멀티 스피커로 하고, 이게 처음이라서 조금 버벅대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스피커만 보이게 했어요.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한번, 안녕하세요. 네, 이제 됐어요. 일단 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또 다 완전 멘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시간을 맞춰서 와주신 분들한테 진짜 감사드리고요. 또 저의 이런 제안에 이제 흔쾌히 은혜 주신 호은 변호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미 받은 질문을 다 공개는 했어요. 공개는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잠깐만요. 그것만 하고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카메라를 켜셔도 되고 안 켜도 상관없어요. 근데 카메라를 무조건 켜도록 해놓으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이렇게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저와 호연 변호사가 지금 하는 게 줌으로 핸드폰을 하고 핸드폰을 컴퓨터 화면 앞에 두고 줌으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선 처리나 이런 게 조금 어색할 수가 있지만 이해를 부탁드리고 미국은 둘 다 아침 이른 시간이에요. 이른 시간이라서 좀 어벙벙 하더라도 그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는 저희가 인간인지라 두 명이서 함께 진행을 하면서 모든 커멘트를 확인하고 바로바로 즉답드리고 이러기에는 조금 저희는 초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도 항상 이 사람들은 미국 변호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인간적이고 진솔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서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다 풀어드릴 테니까 오실 시간이 아깝지 않게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작하고 2분 정도 지났는데 일단 질문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하고 호연 변호사가 지금 앞에 딱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답변을 드리는 거지만 정신이 없지 않게끔 일단 질문대로 쭉 풀 때 호연 변호사가 먼저 말을 하고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거를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입학 전, 재학 중, 졸업 후 이렇게 나눠봤는데 그러면 입학 전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일단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호연 변호사가 편안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LSAT 전에 토플 같은 다른 식으로 영어를 공부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제 좀 저한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영어를 공부한 적이 진짜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산 적이 없고 37살까지. 그래서 영어도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가 전부였어요. 학원도 안 다녔고 뭐 영어로 된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영어랑 상관없이 살다가 30살 넘어서 토플을 받았는데 토플이 69점이 나온 거예요. 토플 몇 아실 만점? 거예요? 몇 점 만점이에요? 유학 준비하신 분들 알 거예요. 120점이 만점이고 100점을 넘어야지 오케이.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다 이건데 1 120점이면 어느 정도 느낌인지 아마 유학 준비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이게 어떻게 아무 과도 올 수 없는 점수예요. 네. 그런 상태로 제가 이제 미국 로스쿨을 왔으니까 저한테 이제 영어 공부란 제가 이제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이제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을까? 뭐 타임지를 읽어봐라. 그 다음에 뭐 미드를 자막을 켜고 읽다가 자막을 없애고 읽어봐라. 아니면은 영어로 된 소설책을 읽어봐라. 뭐 쉐도잉을 하면 귀가 뚫린다. 제가 이거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건 뭐냐면 재미가 없으니까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찌감치 이런 부수적인 영어 공부를 포기했어요. 이게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한테는 그것조차 할 만큼의 영어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영어 공부는 진짜 토플 공부였어요. 네. 토플을 69점으로 시작해서 97점까지 올릴 만큼 그냥 토플 공부를 했고 그거로 영어 실력이 확 올랐어요, 사실은. 어휘력이 올랐고 리딩 실력이 그걸로 올랐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는 엘셋이었어요, 정말. 또 엘셋 공부하면서 저는 독해력이 늘었고
그 다음에 빨리 읽는 속도가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듣기와 말하기는 제가 공부를 못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 게, 지금 그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네 개를 다 하려고 하면, 영어 말하기, 듣기, 쓰기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네. 영어 공부는 일단 주어진 것부터. 내가 만약에 토플을 해야 된다. 그럼 토플 공부에 몰입. 그 다음에 LSAT을 해야 된다. LSAT 몰입. 그리고 나서 로스쿨 와서 또 영어 실력이 늘었거든요. 단계별로 느는 게 있으니까 따로 영어 공부를 추가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유학 준비에 필요한 영어 시험을 공부하시면 거기서 또 얻는 영어 실력의 향상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좀 올렸거든요. 맞아, 맞아. 지금 댓글에 호연 변호사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분을 제가 봤는데, 저는 평소하고 똑같이 라이브 할 때 좀 잘 들리고, 다른 분들이 말씀 안 주시니까 아마 괜찮은 걸로 하고, 조금, 저희 계시는 곳 볼륨을 한번 높여보신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미국에 이미 다른 석사로 있었던 3년 이후에 LSAT을 했었기 때문에 호연 변호사랑 조금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 3년이 있고 나서 3년이든 5년이든 있고 나서 LSAT 공부할 때는 이미 어느 단계가 되냐면 LSAT은 LSAT처럼 해야지 토플을 거쳐갔다가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저도 호연 변호사 입장에 있었더라면 아무래도 토플은 좀 더 일반적인 일상 얘기를 묻는 거고 그게 쓰일 수 있는 분야도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고 영어에 이제 영어가 조금 익숙한 상황이셨던 분은 LSAT은 LSAT대로 접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제가 공개된 내용 중에 별표를 해놨던 질문들은 제가 준비한 질문이라 다른 분들이 주신 질문부터 하고 제가 준비한 거를 훑는 방법으로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항목, 재학 중에 1번. 재학 중에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일이 가능? 일을 한다면 법적 일이어야 하나? 여기에 대해 저는 할 말 맞습니다. 호연 변호사 먼저. 먼저 얘기해 주세요. 먼저? 그러면 저는 정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일단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미국에서 비자 때문에 일을 못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미국 애들한테도 그 조언을 할 거예요. 가능하면 일하지 마라. 왜냐면 특히 1학년은 공부나 성적이 중요한데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을 들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일을 하고 한국에서 뭐 네이버 페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한국 쪽에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일을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당시에 해녀나 일을 한다고 해서 법정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의 성적이나 장래 커리어나 학교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일이 가능하지 않을 거고 추천도 드리지 않는다. 그게 저예요. 그렇구나. 이게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은 네네.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 오케이. 네.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은 풀타임은 안 돼요. 풀타임은 불가능하실 거예요, 일단. 시간이 근데 저는 파트타임을 왜 했냐면 저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제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줌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과외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3시간은 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에 있는 친구들 수학 영어 과외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로스쿨 생활을 했어요. 가능하냐고 여쭤보신 거니까 가능은 해요. 이게 돈이 필요하다. 내가 진짜 절박하다. 그럼 가능해요. 근데 뭐 내가 커리어를 올리겠다? 그러면 효진 씨 말처럼 굳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내가 경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가능은 하다, 내가. 근데 미국 내에서 하는 건 아까 효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불가능하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건 미국 내 한정했던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단 불가능하다. 풀타임, 파트타임이 법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면. 뭐 CPT 그거 우리 비자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법적 관련 일이 아니면 허가가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줌 과외를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비자 문제 생각하면 일단 법적 관련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굳이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공부에 집중한 나에게 주어진 거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하지만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줌으로 저는 과외를 했다. 요 정도. 맞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은 한국인들이 미국 학교에서 어차피 정말 국제학생이 많은 극소수의 200개 중에 극소수의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국제학생인 경우에는 이런 법이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교칙을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워낙에 그러니까 249명이 미국인이고, 한 명이 이제 국제학생 입장에서는 미국 학생 입장에서 듣고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결국 미국 안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굳이 설명 안. 그런데 거기에 뭔가 그 공백에 있는 부분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그 화상으로 한국에 있는 일을 하는 거. 맞아요. 계좌에 돈을 직접 받든지 네이버 페이로 받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호연 변호사 같은 선택을 했는데 저는 상황 자체가 그때는 일단 너무 긴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일은 호연 변호사는 과외 이런 게 아니라 요리였기 때문에 요리를 줌으로 하면서 학교를 다니기에는 조금 생각 자체가 미치지 않았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책을 쓰든 무슨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든 항상 느끼시겠지만 저랑 호연 변호사 모르겠지만 저 호연 변호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도 완전 팬이고 그런데 정말 저랑 사고가 달라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싶은데 늘 느끼는 거는 호연 변호사는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저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둘 다 완전 다른 얘기를 할 때가 많다는 거. 그게 이런 이제 유튜브나 다른 다양한 매체에서 조언을 들으실 때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 하는데 나한테 맞는 건 뭘까? 나가 중심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보기를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원엘 인턴십 지원할 때, 그러니까 원엘이면 사실 배운 것도 없고 법을 접해본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그때 뭘 어필해야 하나? 그리고 뭐라도 쓰기 위해서 뭔가 교내 동아리 임원 같은 거 많이 하는지 여기에 어떤 생각이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주어져서 꼭 해야 되는 거 외에는 불안해서 막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원엘은 수업에 들어가서 교수님 말을 이해하고 리딩을 읽는 거에 이미 벅찼어요. 그것만 해도 되거든요. 그것만 하라고 우리가 필수로 정해둔 거잖아요. 동아리 활동하라고 필수로 뭐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까지 신경 쓰면서 저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공부만 하고 네. 이 원엘한테 원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인터뷰를 보니까 원엘한테 뭘 원하겠어요. 사실 네. 제가 10년차 됐지만 1년차 때보다도 훨씬 아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 10년차 변호사가 보기에는 신규한테 그 원엘한테 얻는 건 없어요. 얻고자 하는 거는. 네. 원엘에서 인턴십을 지원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0년, 15년 경력의 변호사가 나한테 바라는 건 이 자리를 왜 지원했는지, 최소한 요 법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네. 우리 기관에 어느 정도 조사는 하고 왔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10개 쓸 거란 말이에요. 그 아무런 개념 없이 그 10개를 가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인터뷰 가기 전에 이 로펌의 특징, 이 로펌에서 하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거,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라면 그거 우리 로펌을 좀 찾아보고 우리 로펌에 어느 정도 그 관심이 있는지를 볼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많이 물어봤어요. 왜 우리 사무실에 지원했는지, 어떤 걸 배우고 싶은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이거든요. 열심히 할게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원엘이지만. 근데 저 진짜 배우고 싶어요. 여기서 진짜 요거 하나만큼은 배우고 싶어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질문에 꼭 들어갔어요. 왜 지원했는지랑 그 다음에 뭘 배우고 싶은지. 그래서 마지막에 꼭 질문을 하세요. 저에게. 혹시 우리한테 질문이 없는지. 그러니까 그 로펌이나 거기 변호사한테 내가 던질 질문 하나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막 저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여기서 일하면 막 밤까지 일해야 되나요? 이런 거 질문하시면 안 되고. 맞아요. 정말 그 변호사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과 성실함. 그걸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엘한테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2L, 3L이라고 별로 바꾼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1L도 아는 것도 없지만 2L은 요만큼 더 알고 3L은 요만큼 더 안다는 거를 현직 15년, 20차 변호사들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라이센스를 딴 새내기 변호사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를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단계에서 나는 어떤 거를 하고 싶다 이런 걸 어필을 하실 때 항상 내가 얼마나 뭘 아는지 이런 느낌을
법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열의, 그 다음에 그 기관, 같은 법이라도 이제 뭐 로펌마다, 회사마다 하는 게 다 다르니까 기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예의죠. 사전 준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뭔가 나는 열의도 있고 사전 준비도 했고 여기서는 이거를 꼭 배워가겠다. 그런 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30대 후반으로서 20대 아이들과 이제 학교를 다녔잖아요. 정말 귀엽고 이제 막 보송보송한 정말 아름다웠던 저의 동기들.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력서가 이제 우리처럼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몇 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워낙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왔으니까 한 이력서 한 장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을 하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무슨 봉사활동을 했다, 뭘 했다. 그래서 제가 막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까지 쥐어짜야 되는구나. 근데 동아리 임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거를 굳이 반대를 드리지 않는 게 이미 원회를 모집하는 동아리 선배들이죠. 12일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절대 이거 무리 없어. 공부에 방해 안 될 거야. 일단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몇 개를 했어요. 뭐 이런저런 뭐 secretary, 뭐 서기 이런 식으로 했더니 진짜 타이틀 뿐인 거예요. 근데 타이틀 뿐인 것도 겁먹어서 안 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도 크게 시간 소요는 없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특히 모집하는 쪽에서 진짜 할 거 없고 이름만 올려주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믿어도 된다는 거. 맞아. 네, 말씀을. 저도 어쩌다가 아시아 네, 아파우사. 거기서 이제 하자고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혼자 동양인이니까, 거기서 이제 걔네들이 모으다 저까지 온 거예요. 네, 영양적으로 생긴 사람이 필요해. 네. 그러니까 이 정말 동아시아 얼굴이 없었던 맞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동아시아 여자가 있으면 좋잖아요, 멤버로. 그래서 진짜 얼떨결에 했는데 저는 그게 이력서에 도움이 된 거보다는 그냥 좀 적응하는데 그 친구들 몇 명 알게 된 거? 근데 정말 효진이가 말한 것처럼 무리가 없더라고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예스. 하지만 나 저거 해야 되나? 나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건 절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맞습니다. 제가 지금 딱 생각난 게 지금이 여름 시즌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원엘 인턴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네, 귀엽겠네요. 제가 3년 차인데도 그 원회를 보는데 너무 애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 그만큼 기대하는 게 없고, 다른 선배들이 칭찬하는 걸 보니까 그 원회한테 칭찬하는 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원회를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재판 같은 거를 참관하도록 해주면 그걸 보고 질문을 해요. 저건 왜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 계속 똑같지만 호기심과 성실함, 그거면 준비됐다. 그리고 한국도 요새 바뀔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질문이 중요한 게 가장 질문자로서 좋은 찬사가 뭐냐면 Wow, that's a great question. 이제 이미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띠용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나도 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질문을 잘했나? 얼떨떨한 기분. 근데 great question 아니면 good question을 하려면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면 해야 되는 게 아예 뭔가를 임할 때 미국 사람들이 특히 좋은 질문 해준 거를 고마워하고 기억을 하고 심지어 자기가 어디 가서 말을 할 때도 그 얘기를 써요. 어떤 누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재판이나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수업이나 임할 때마다 나는 진짜 좋은 질문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임하시면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캐릭터냐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어벙벙하게 따라가기 바쁘다가 똘똘한 미국 애들이 좋은 질문하면 와 쟤는 뭘 어떻게 들었길래 저런 질문을 했대 이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나도 좀 더 또릿또릿하게 해서 그렇게 할 걸 싶은데 이미 시간 다 지나버렸어요. 앞으로 맞아. 그런 자세, 그런 관심과 그 다음에 성실함이라는 거, 원엘에게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말고사 답안 작성을 어떻게 잘하면 될까 하셨는데 이제 중간고사도 포함이고 결과적으로는 변시도 판례를 안 쓰는 거 빼고는 변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법 관련 시험에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을 잘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진짜 원엘에 진짜 많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에세이를 써서 기말을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속에 에세이는 잘 써야 된다는, 그러니까 글로써 잘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 나갈 때 뭔가 좋은 문장, 멋진 문장, 그다음 구구절절 설명 이걸 하려고 시작하다 보면 막 산으로 가고 그다음에 답안을 못 끝내고 끝나요. 제일 음, 중요한 건 아이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이슈랑 룰이랑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랑 컨클루전 들어가야 되는 거.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게 좋은 답안이라는 거. 그러니까 잘 쓰는 게 아니라 오타도 있어도 되고 문법이 조금 틀려도 돼요. 실제로 교수가 보는 건 이 아이락이 다 들어갔는지 간단 명료하게 생각해보면 200개, 300개 된 답안을 채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구구절절이 이렇게 읽지 않으세요. 이 음, 룰, 어플리케이션, 컨클루전 끝. 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아냐면 제가 교사를 했잖아요. 음. 교사 12년 하는 동안 애들 30명 그런 게 글쓰기 이런 걸 채점할 때 막 감동받으면서 읽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감동 받죠. 주관식 채점할 때 막 네. 글쓰기 뭐 감동받지만 주관식 채점할 때는 키워드가 들어갔는지만 보지 얘가 문장이 뭐 얼마나 잘 맞았는지 이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느낌으로 이제 제가 2학기 때 임했어요. 1학기 때 그걸 생각 못하고 음, 글을 잘 쓰려고 했던 거예요. 막 내가 또 문법이 약하니까 혹시 네. 틀리면 어떡하지? 시험장에서 틀리면 또 지웠다가 막 쓰고 막 이랬어요. 근데 2학기 때는 이제 딱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중요한 걸 다 넣자. 그래서 막 시험장에서 틀려도 이 아이락을 다 넣을 수 있게끔 짧고 명료하게 끝내고 넘어갔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성적이 확 올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이 아이락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넣기 위한 답안.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저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인이라면 이 시간 내에 푸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2학기 때는 약간 기말고 준비할 때 뭐 교수님이 주신 뭐 기출문제라던가 아니면 퀸비 저는 가입을 해서 문제 조금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시간 내에 내가 이거를 막 대충 아이락을 다 쓸 수 있는 연습을 좀 했어요. 왜냐면 타자가 너무 느렸었거든요, 그때는. 음. 그래서 그렇게 타자 연습, 그다음 시간 내에 쓰는 연습, 요거를 해서 갔더니 기말에 확실히 성적이 올랐어요. 그래서 음. 요거는 약간 변시랑도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음. 변시 에세이. 맞아요. 변시랑 로스쿨 시험이 아마 가장 큰 차이는 판례를 안 써도 된다는 거. 로스쿨 음, 때는 굉장히 판례 베이스인데 뭐 여기서는 뭐라고 했는데 저기서는 뭐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변호사 시험에서는 딱 법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호연 씨가 말한 거에 추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심지어 그게 영어를 못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한테도 그게 되는 게 제 미국인 친구가 그냥 이제 그러니까 뭐 교포도 아니고 교포 같은 경우에는 양국어를 해야 되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완전 미국에서 산 이제 다인종의 친구가 저한테 변실을 떨어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 자체가 왜 연락이 왔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느낌이 아니 저런 아줌마도 한국 아줌마도 붙었는데 내가 미국인 내가 떨어졌으니까 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러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더 와닿았는데 그 친구가 더 특별했던 이유는 소설가 출신이었어. 소설가에서 까지 받은 소설가인데 변실을 떨어지니까 스스로 못 믿었던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애가 붙었으니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름다운 소설을 쓰시려고 했던 거예요. 변호사 시험하면서. 근데 예를 들면 영어를 못하든 미국인이라서 영어를 잘하든 변호사 시험이나 로스쿨 시험에서 하는 거는 왜 주어 동사 그냥 이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쓰면 될 거를 미사용으로 아름답게 했다가는 로스쿨 시험도 망하고 변시도 떨어지고 영원히 안 붙을 수가 있죠. 왜냐면 아름다운 게 그냥 써지나요? 애를 써야 써지지. 근데 시간은 없죠. 그러면 애를 써서 3분의 1만 쓰면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미국 소설가도 쉽사리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단순히 영어만의 문제는 아니고 너무 아름답게 쓰지 않으려고. 맞아요. 그게 진짜 맹점이. 제가 친구들 답안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음, 실제 답안지 말고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면 답을 서로 맞- 보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미사어구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음, 친구도 국가 출신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휘황찬란하게. 그러니까 우리 어쩌면 영어를 좀 못하는 게 어쩌면 장점일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 명료하게 쓰겠어. 맞아요. 외국인이 한국말 쓰듯이. 근데 사실 그게 에세이 쓰는 좋은 점이에요. 간단 명료하게 들어갈 것만 딱. 그 다음에 반드시 컨클루전까지 다 넣어야 된다. 음. 어플리케이션 잘 쓰려다가 컨클루전 빼면 사실 거기서 감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쓸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걸 다 넣고 온다. 맞아요. 그게 괜히
IRAC가 아니라 네 개 다 쓰라고 IRAC인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내용물밖에 없지만 그냥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저는 항상 IRAC을 쓸 때 IRAC 이렇게 써놨거든요. 왜냐 그렇게 해야 결국은 이슈가 뭔지 알고 룰이 뭔지 알고 컨클루전은 뭐 어차피 그냥 반복하는 거니까 A가 탄탄해야 되는데 A가 탄탄하려면 또 많이 공부를 해놔야죠. 왜냐면 뭔가를 알아야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애널리시스를 하는 건데 그냥 두림뭉실하게 훑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섯 번째는 아니야.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제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거랑 이제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수업을 잘 따라가고 성적을 잘 받으려는 부분이 결국 시험 답안을 작성 잘하는 부분 같으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고 수업을 잘 따라가는 방법. 미국 수업 자체가 저는 언제랑 비슷하게 느꼈냐면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왜 대형 학원 다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강사가 중간에서 딱 하고 애들 한 뭐 70명씩 이렇게 해서 하는 느낌. 그런데 워낙에 이제 한국인으로서 이제 도전이 되는 거는 빛의 속도로 흘러가니까 빛의 속도로 흘러가고 항상 느낌 자체가 나 혼자 모르는 것 같은데 쫄려가지고 묻지도 못하겠고 다른 미국 애들은 막 쑥쑥쑥쑥 타자만 빠른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잘 따라갈까요, 멸씨?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거기에서 일단 내가 내 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거 보면 주눅 들지만 다 똑같다는 거 항상 아셔야 돼요. 다 똑같이 어렵고 나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외국인이라서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어려워하니까 거기에 주눅 드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원엘과 투엘이 전혀 달랐거든요. 공부 방법이. 어떻게 해서 투엘에 더 잘 따라갔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리딩이 완전 성실해야 돼요. 리딩.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걸 이겨내려면 두세 배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투덜될 시간에 남들보다 두세 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은 리딩 만약에 100페이지를 과제를 준다. 그럼 진짜 대충 읽거든요. 안 읽고도 오는 친구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 자리에서 읽어도 되거든요, 막. 걔네들은. 근데 볼 때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영어가 완전히 한국 토종이다. 진짜 아직도 리딩이 힘들다. 그러면 시간이 배로 3배, 4배 걸리더라도 과제는 다 읽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성실하게, 진짜.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성실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딩을 반드시 다 읽고, 그거 브리프 해석하잖아요. 브리프 다 해석하고, 진짜 완벽하게 이해해서 준비된 상태로 가는 예습이 진짜, 왜냐면 그래야 들려요. 그러니까 저같이 듣기가 안 되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때 듣기가 안 됐었거든요. 영어 듣기가. 근데 확실히 리딩을 다 읽고 오면 교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뭔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다 읽고 가면 거기에 배경으로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준비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1학기 때는 그걸 벅차서 그냥 리딩만 하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습만 하다가. 근데 투엘에는 예습하고 일주일에 한번 복습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목요일 수업이 끝났거든요. 금요일에 수업이 없었고. 그럼 목요일은 월화수목 들었던 거를 아웃라인을 그때 짜는 거예요. 짜면서 내가 이해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복습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왜 좋으냐면 두 번째 수업이 첫 번째 수업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습을 한번 해주면 그 다음 수업이랑 또 이게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야. 아, 지난번에 배운 거랑 오늘 배운 거랑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봤어요. 원일 때는. 매 수업마다 새롭고 이게 뭐야 도대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원일 2학기 때는 복습을 하니까 아,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이게 확장되는 거였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있던 것들이 조립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2학기 때는. 그래서 진짜 훨씬 더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질문도 지난번 배웠던 거는 답이 이랬는데 왜 오늘은 답이 다르지? 알고 보면 새로운 룰이 더 적용됐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드시 예습 성실하게. 그 다음에 복습. 일주일에 한 번 어렵더라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아웃라인에 정리하는 시간. 뭐 완벽하게 아니더라도 아, 그거 배웠었지. 요 정도만이라도 하는 그게 저는 진짜 도움이 됐어요. 수업을 따라가는데 2학기 때. 그 다음에는 모르는 거를 주눅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TA 괴롭히고 조교. TA 나 모르겠어 말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수한테 교수가 너무 좋아해요. 질문하면 너가 진짜 외국인이라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너 듣고 있었구나. 도와줄게. 너무 도움 많이 주시거든요.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나는 점점 아웃사이더가 될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아웃사이더가 되는 방법이죠. 그냥 모르는 척, 모르는 걸 몰라라 하고, 아는 것도 못 알아듣고, 그냥 그러면 이제 자꾸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알려주시려고 하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효진 씨랑. 무조건 질문하고 모른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전에는 대충 살았거든요. 그냥 시험 공부만 하면서 에세 보고 토플 보고. 근데 1학년 때는 정말 영어만 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방송도 안 듣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도움이 됐다기보다 나만의 약간 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왔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미드도 보고 항상 틀어놓는 거는 이제 영어 배경. 그래서 그 억양에 익숙해지기.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년은 정말 영어 드라마만, 영어 유튜브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렇게 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 억양이 조금 좀 자연스럽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저는 이제 노력을 하면서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하나 아까 집중해서 들었던 게 투덜거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랑 호연 씨가 이런 상담을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하죠. 상담도 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희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정직한 방법을 추구를 드리는 거예요. 예습복습.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거. 수업 시간 정신 차려 듣고 예습 제대로 하고 숙제 잘 해라. 못나고 똑같은데 다들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를 하면 그거 말고 뭔가가 없을까? 뭔가는 사실은 이게 되게 솔직해요. 굉장히 솔직하고 심플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있겠죠. 머리 자체가 좋아서 한 번만 씩 봐도 다 머리에 들어오고 저희 둘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막 애를 쓰면서 해야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조언도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미국 애들하고 이제 한국 애들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애들과 이제 하는데 항상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렇게 서류를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한국인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하나하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걔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숙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아니 어떻게 저런 대각선 리딩이 되냐. 근데 제가 한국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엄마 아빠 다 대각선 리딩 하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외국에서 이렇게 나이가 20대 22살에 오시든 저희처럼 44돼서 오시든 이미 강단지게 해보려고 이제 파이팅 하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미국 로스쿨 안 가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떠밀려서 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고생을 사서 하는 거니까 사서 하실 거면 이왕이면 이제 정도대로 하시고 이왕이면 이제 웃는 얼굴로 이제 머리 맑게 해서 뭐 이제 운동을 하든지 서서 공부를 하시든지 뭔가 계속 그런 방법을 이제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게 특히 로스쿨 유학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질문도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었어요. 뭔가 나는 졸업하고 뭐 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이민법을 하고 싶다, 가족법을 하고 싶다. 근데 로스쿨 다니는 중에 그 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학생으로서? 저는 일단 로스쿨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게 내가 가진 자료를 마음껏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약간 자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오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어떤 변호사가 될지 생각 안 하고 왔거든요. 로스쿨 오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법 분야가 뭘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왔는데 3년이라는 시간은 내가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진짜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물론 그렇게 안 되지만 2학년부터 이제 수업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는 자기가 이미 비즈니스 쪽으로 갈 줄 알고 그쪽 관련된 것만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니까 진짜 정말 상관없는 것들 다 신청해 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뮤직 러도 들었고 저는 음악 쪽에 관심이 있어서 뮤직 러도 들어봤고 이민법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도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좀 여러 개 골라가지고 들으면서
너무 재밌다. 이런 것을 느낀 거는 별로 없지만, 진짜 재미없다 느낀 건 있었어요. 뭐예요? 뮤직러. 있어요? 나 정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음악을 전공할 순 없지만, 음악을 막 그렇게 공연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 그걸 들었는데, 그게 진짜 컨트랙트랑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컨트랙트를 그러니까는 너무 한 학기 동안에 나 이런 법 분야는 일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 아웃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맞아요. 그거 법 2, 3학년 때는 여러 가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관심 있는 거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 낭비 아니거든요. 뭘 찾으려고 하지 말고 경험하고 아닌 걸 지워나가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전공을 이민법도 해봤는데 이민법을 제가 왜 포기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제2민법 관련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영주권 신청하고. 근데 네. 제가 제 거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왜 못했어요? 왜?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서류 준비하고 이런 걸 꼼꼼하게 이런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제 이민 그거를 처리하느라. 그래서 제가 느꼈죠. 내 것도 못하는데 남한테 민폐를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 이민도 크로스아웃. 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인턴도 되게 각 기관마다, 그러니까 똑같이 칠드런이랑 연관이 있지만 다양한 또 자리가 있어요. 이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동 변호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이혼법에 관련된 그것도 있을 거고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크리미널 쪽도 있을 거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해보는 거예요. 인턴을 뭐 누가 뭐 2, 3년 때 길게 해서 그게 직업으로 연결돼야 된다 뭐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음, 이야기니까 넘겨두고 나는 지금 찾아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그냥 학기별로 다 다른 거 했어요. 1학기 때 다른 거, 여름에 다른 거. 그러면서 그 직장 분위기도 좀 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또 달라요, 스타일이 다. 로펌의 크기에 따라 스타일이 다르고, 그 다음에 비영리냐, 정부냐, 그 다음에 사설 로펌이냐 또 다 다르니까 가서 분위기 보면서 인턴도 다양하게, 음, 수업도 다양하게, 다 맞아요. 음, 그래야 어느 정도 좁혀진다. 맞아요. 네. 그 특히 크로스아웃에 대해서 확실히 와닿는 게 모든 아는 게 없는 상황에서 나는 뭐뭐뭐 아니면 안 해라고 하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뭐뭐뭐라는 거를 사실 지식이나 경력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이것만 해야지 하다가는 기회가 와도 아니야. 이게 아니니까 안 하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가장 능력자는 어떤 생각이냐면 조금 다른 경험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구슬을 실로 잇는 것처럼 왜냐면 구슬을 이어야 되니까 결국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식의 능력을 배양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그 우리가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대형 그러니까 좋은 로스쿨 가서 대형 로펌에서 2학년 때 오퍼 받아가지고 H1B 해주고 그런 경우는 잘 알려진 경우긴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아니라는 거. 그거를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행해지기가 딱 좋아요. 나는 뭐 또 대형 로펌 또 못 갔는데 뭐도 못했는데 뭐 계속 나고자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고자 느낌이 드는 거를 굉장히 미국 유학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나고자 느낌이 들고 쭈그러져서 다닌다고 해도 그 누구 도와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냥 그거는 너의 일이지. 너 그럴 거면 왜 와서 너 네 나라도 아닌데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소중한 멘탈 계속 어떻게든 나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애써서 있지 않으면 정말 지옥 같은 3년이 될 수 있다는 거를 확실히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럼 저는 음, 마지막 6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크로스컷이 계속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거는 로스쿨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장을 생각하고 꿈을 생각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좋아하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게 없어서 노력을 못 하겠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음, 근데 가만히 앉아서 좋아하는 걸 딱 생각해내기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 바닥은 한 100개 중에서 한 50개로 추려내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니까 난 좋아하는 법, 내가 잘하는 법 분야를 모르겠어요라고 막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좁혀가는 거에 목표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를 골라내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저 사실 다시 이민법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다시 다른 거, 뮤직러가 지금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열린 마음 가지고
다 이렇게 이거 경험해보면서 클로서 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해보고, 좀, 그걸 여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정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맞아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만약에 이제 관심 있는 게 이민법이라고 쳐도 이민법만 해도 분야가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어떻게 보면 JD 3년 과정이라는 게 장점이 의사나 이런 것처럼 레지던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3년 하고 라이센스 따고 나서는 경험 쌓기 따라서 자기가 자기 커리어를 디자인해 갈 수 있는 게 있지. 만약 의사처럼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방사선과 레지던트를 5년 했어. 그럼 방사선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5년을 하고 나서 아니라고 해도 이제 자기를 안 맞다고 해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딱 전문화가 될수록 한정되는 게 있는 반면 3년 된 뒤의 장점은 이제 자기가 디자인해 갈 수 있는 여력이 그 대신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이제 해야 된다. 맞아. 그리고 10년 경력이 있어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되게 유연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법이라는 게 사람 사는 거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서 법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인드 자체가 20대, 30대, 40대, 50대 계속 생각하는 게 바뀌는 것처럼 법도 우리 인생에 따라서 쭉 이제 점점 발전돼 나가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법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러니까 맞아요. 오픈 마인드, 유연하게. 그리고 오픈 마인드라는 게 이제 단순히 이런 경력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나는 다양한 캐릭터나 이제 그 경험에 대해서도 꼭 공부, 인턴십 경험 말고도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정말 자꾸 생각드는 게 미국이 50개의 주라면 한국은 그 중에 하나의 주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만큼 여기가 지역주의가 강하고 한국은 단일 민족, 물론 조금은 최근에 다문화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일 민족 아니면 뭐 대구, 부산, 서울 딱딱딱 이렇게 사고가 한정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나마 정말 다양한 캐릭터의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자꾸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런 시각 자체가 뭔가 확 튀어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서 유학생활이나 이런 걸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질문도 제가 너무 좋았어요. 인턴이나 신입사원이 되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해둘 수 있을까? 이 질문 하신 분들의 이분의 첨언이 뭐였었냐면, 저는 만약에 뭐 저작권 이런 쪽으로 하고 싶은데, 제가 거기를 하기 전에 이제 뭔가 신입사원으로서 뭔가 그쪽으로 가야 될 게 있을까요? 하는데, 어떤 걸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턴이나 어떤 데 입사를 하기 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는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몰라요. 이게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효진 씨랑. 근데 아니 전 생각도 못했어요. 어떤 내가 그걸 공부해서 봐야 된다는 거는. 맞죠. 아니 진짜 신규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의 답을 정리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저희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날 울었어요. 그게 진짜 많이 울었어요. 때 내가 너무 멍청한 것 같은 거야.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로스쿨 3년 다녔는데도 아니 도대체 이거 내가 법조에서 이게 무슨 단계지? 네. 프로시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다 아셔야 되는 게 법마다 프로시저가 다르고 판사마다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때 슈퍼바이저가 뭐라고 했냐면 신규인 거를 받아들이라고 해서 네가 신규란 거를 꼭 기억해. 너가 신규라는 거, 너 자리에서 알아야 되는 게 있고 우리가 10년 차, 20년 차에 알아야 되는 게 있으니까 너가 모르는 게 당연한 신규인 걸 받아들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띵한 게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 분야에서 16년, 똑같은 일을 16년, 20년, 30년까지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아는 걸 내가 모른다고 울었던 게 너무 좀 죄송할 정도인 거예요. 그 세월에서 배웠던 것들이 많을 텐데 내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게 그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마음가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신규라서 모르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죄송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을 몰라서 실수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 실수하는 것도 있잖아요. 막 문서를 깜빡한다던가 막 이런 그럴 때 허둥대지 말고 실수하는 거 다 이해해 주니까 빨리 상사한테 말해서
저는 실수를 이렇게 했지만 제가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라고 이 받아들이는 연습. 입사 전에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실수는 100%할 거야. 실수를 하면 내가 꼭 사과하고 그 다음에 노력해야지. 이 마음가짐이 진짜 쉬울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그거 꼭 생각하고 두 번째는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모르면 당장 질문해야지. 이게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내가 나만 모르면 내가 창피한 거 아닌가 질문하면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 딱 내가 질문하는 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excellent question, great question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상사가 또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보고 네가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신규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 어려운 건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한테 바라는 건 엄청난 지식과 공부와 미리 준비해 오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를 빨리 질문하는 그 태도. 그거를 원하시는 거니까. 몰라요. 저는 입사 전에 공부할 건 없을 것 같고 이런 마음가짐. 맞아요. 실수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실수하면 그다음 받아들이고 잘해야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준비하고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모르는 건 당연하니까 질문해야지. 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게 이제 확실히 느꼈던 게, 호연 씨나 저처럼 특히 다른 일을 이제 10년 넘게 하다 온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게 항상 법원에서 보면 나는 완전 햇병아리 변호사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나이 한 40대 초반이면 이미 15년, 16년 차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또 들었던 게 내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나 이러면서 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 뭐 교사에 대해서 뭔가를 모른다든지 베이킹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도 그분들이 내가 했던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당연한 거고 내가 십몇 년 보냈던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돼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내가 이 나이 때까지 나이가 42인데 바보같이 바보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엄청 울었더니 저의 이제 40년 경력 백정 노장 저의 상사가 한 얘기가 이효재 일로 와봐 이러면 와서 너는 세상에 이제 실수할 게 1000가지가 있다고 치면 1000개 다 한 번씩은 해도 돼. 2번은 다시는 하지 마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반부가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안도와 긴장이 동시에 됐어요. 한 번씩은 괜찮구나. 휴! 두 번째는 큰일 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짧은 한마디로 저를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셨던, 그것도 이미 1년 정도 된 일이니까. 아휴. 그럼 제가 2년, 3년 차인데 그 3년 안에 배운 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가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하고 16년 차, 20년 차랑 비교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실수를 하면 모든 상사들이 하는 말이 나 그때 실수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내가 3년 차에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긴장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상사들이 하는 말, 저희 판사 86세시거든요. 좋다. 그분들이 해주는 말이 한국이랑 또 그런 문화가 다른 게 제가 실수를 하면 나도 아직도 실수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꼭 그러니까 신규가 실수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냥 사람이잖아요. 실수하는 거 너무 당연해요. 하지만 보여줘야 되는 건 인정하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열린 마음이 진짜 필요해요. 긴장 내려놓고 역시 또 똑같네요. 성실함을 보여주시면.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무튼 또 이제 의도치 않은 또 실수를 하고 나서 그때 그랬거든요.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죠. 저희 이제 호랑이 판사 앞에. 그랬다 하는 얘기가 진짜 저의 마인드를 흔들었어요. 뭐라냐면 이제 그분 40년 백전 노장의 판사로 선출까지 됐잖아요. 근데 하는 얘기가 나도 지금 여기서 까만 옷 입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네가 뭐 어디서 태어나든 어느 나라에서 오든 나도 지금 뭐 하고 하는지 모르는데 네가 뭐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괜찮다. 근데 특히 유학생활 초반 입사생활 이런 거 하시면서 누가 옆에서 괜찮다 나도 그랬다는 말의 힘이 진짜 그 다음날에 막 번쩍 일어나게 하는 그런 저력이 될 수가 있어요. 계속 나는 혼자다. 나는 못났다.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러는 순간
빨리빨리 일어나요. 그게 남의 자극이 되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음. 준비하고 되지, 미리 잘못된 거 공부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가서 내 판사를 보고 배우셔야 돼요. 판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센스, 내가 요렇게 저렇게 배워 나가야겠다는 센스를 가지고 가시면 되지, 법을 공부할 필요는 저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가 있다. 음,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드리자면 정말 그래도 내가 뭐라도 공부를 해가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겠다. 음, 그러면 그 상사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음. 뭘부터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게 결국은 열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아. 열의도 보여주고 그 배우고 싶다는 법까지 알게 되고 오. 이러니까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맞아. 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번뜩 생각난 게, 제가 인턴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걸 질문하진 않았지만, 저희 이제 상사가 미리 뭔가 케이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으면, 요 정도의 내용을 내가 이제 배울 거구나,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하고 계시는 케이스 자료를 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불안하면 지금 효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 미리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이렇게 도움 요청하면 그렇게 자료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불안함을 이렇게 뭐,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읽어도 까마고 글씨 한 건 종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 해봐야. 맞아요. 어,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나는 부분도 있고 다시 돌아가면 잘하고 싶은데 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어, 그냥 현재와 미래라도 잘 살자 이쪽으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이게 신선한 질문이었어요. 변호사로서 좋은 점.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질문을 보는 순간 또 막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일단 먼저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효진 씨가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여자가 이제 40대 초반이 되고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한다면 나의 든든한 방패죠. 보호막. 이거가 있어서 내가 뭐 특별해졌다든지 뭐 막강해졌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이제 보험, 방패막 이런 식의 단어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뭔가 난 그냥 뭐 변호사가 하는데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변호사라는 거 아는 순간 내가 이제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지. 글도 좀 제대로 해야지. 뭔가 자꾸 의식이 되는 게 그 의식이 되는 것 자체가 저의 캐릭터나 성향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뭐라도 잘하고 싶은데 이런 타이틀까지 있으면 더 이제 스스로를 이제 푸시하게 되는 기제?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사실 진짜 저도 변호사라서 좋은 점은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라서 좋은 점은 크게 뭐 느끼고 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일이 재밌으니까 한 거고, 변호사가 하는 일이 재밌으니까 저한테 그게 좋은 점이 되겠죠. 근데 변호사라서 좋은 점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좋은 점을 가지고 오진 않았으면 좋겠고, 변호사가 하는 일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왜 조심스러웠냐면, 초등학교 교사 한국에서 하는 거 좋은 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안 맞았기 때문에 그 좋은 점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좋은 점이 분명히 있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 라이센스 하나로는 내가 그만뒀다가 다시 또 일을 시작했다가, 뭐 이런 게 좀 보장되어 있잖아요. 다른 파트타임보다는. 네. 하지만 내가 이 일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 좋은 점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고, 이 재판 준비하면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 그런 것들을 싫어하신다면 변호사가 주는 안정감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말을 하기가 되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일을 좋아하니까 지금까지는 좋은 점이라고 하면 효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다시 이 라이센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뭐 큰 로펌에 들어가는 거 아닐지언정 뭔가 그래도 구할 수 있잖아요, 잡을. 안정적으로. 그런 거는 이 라이센스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이 일이 좋은 이유는 이 라이센스 하나로 정말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내가 노력만 하면, 거기서 오는 뿌듯함은 사실은 모든 직업이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되게 막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게 재판이 끝나는 순간, 내 노력이 결실을 맺었구나. 그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직업이
좋은 결과를 바로 보진 못하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확실히 내가 노력한 거를 그 자리에서 재판 결과로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오는 되게 심리적 동기부여가 좀 이 직업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좋은 점이 이 직업이 좋은 이유는 내가 좀 핸들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케이스면 물론 팀워크로 자문을 구하기도 하지만 이 케이스 자체는 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유동적으로 작업 스케줄 짤 수 있는 거죠. 물론 재판일은 정해져 있지만 언제까지 서류를 준비하고 언제까지 증거를 모으고 이런 거는 좀 내가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주말에 조금 일을 더 하고 주중에 좀 느슨하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뭔가 상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좀 이거를 주도하고 있다. 그 점이 저는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좋은 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직업 자체가 좋은 점?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질문도 별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다가 막상 질문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런 계기가 특히 이런 방송을 하고 컨텐츠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만드는 과정과 보는 사람의 이제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도 재밌었어요. 질문 자체가 삶과 일을 분리하려면 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이제 사설로 펌을 안 다녀봤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뭔가 일의 분량을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뭐 얘기 듣기로 막 밤에도 일하고 뭐 진짜 뭔가 워라밸이 안 될 정도로 일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이게 첫 번째 직업이니까 제 일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워라밸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거든요. 내가 4시 반에 퇴근을 해야 되면은 퇴근해서 뭐 집안일을 좀 하고 저녁에 내가 조금 다시 일을 시작하더라도 내가 재판까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스스로 끝내면 되는 거니까 이게 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막 야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없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워라밸이 지켜지는 것 같고 주중에 무슨 일이 있어. 근데 내가 재판이 없는 날이 있으면 데이 오프 쓰고 내가 그날 데이 오프 썼으면 책임감 있게 주말에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가 되는 자율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워라밸이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내가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 뭔가 상사의 지시로 일하지 않는다는 게 워라밸의 저는 좋은 점인 것 같고 이건 사설 로펌에서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고 분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저한테 가족이거든요. 가족과 나 자신이지 나는 뭐 여기에 뼈를 갈아 넣어서 내가 뭐 승진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목표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니죠. 그러니까는 목적 없이 일에 빠져들 때 한 번 제 돈 걸어줘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결국 나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를 항상 브레이크를 걸고 그래서 4시 반에 퇴근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내가 밤에 일을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내가 좀 조절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하지?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 가족이 행복해야 되고 그러면서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 요게 항상 마인드셋이 돼 있으면 일에 몰입되다가도 내가 그거를 좀 멈추고 스케줄 조정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맞아요. 끝도 없을걸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분의 질문의 행태 자체가 삶과 일을 분리하고 싶다라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변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삶과 일을 분리하려면 삶이 이제 일이 삶이 되면 얼마나 놓치는 게 많겠어요. 왜냐면 일만 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늦게 온 햇병아리니까 아직까지 일할 때는 일대로 좋고 노는 시간에 베이킹하고 베이크할 때는 이제 옛날 이제 그리움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좋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막 번아웃이 오고 10년, 20년 지나서는 모르죠. 근데 아마 항상 저희가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접점은 이제 호연 씨랑 저의 접점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뭘 원하는지 내가 최우선 하는 가치 그거는 승진이냐 재산이냐 뭐 결혼이냐 아니면 뭐냐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제 뭔가 정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곳곳에 누려있는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 유용하게 쓰는 것도 큰 능력인 것 같아요. 요즘처럼 정보가 진짜 많잖아 있는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난 게 일과 삶을 분리해야겠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들 때가 언제냐면 일을 내가 좋아하지 않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효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재미가 있잖아요. 네. 저도 사라 그런지 모르고 네. 일이 재미있어요. 물리적인 시간을 가족이랑 보내야겠다 노력은 하지만 일 자체가 너무 괴롭거나 막 이렇지가 않으니까 일하는 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일이 좋아지는 순간 막 엄청나게 내가 일과 삶을 분리해야겠다라는 막 그게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일도 내 삶 속에 같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내 일이 내 삶이고 그게 즐겁고 거기서 충전을 얻어서 또 가족한테 잘하고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또 좋은 저녁을 보내야 된다는 이게 연결이 되는데 일과 삶을 분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는 출근이 싫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내 삶이 아닌 거야. 거기서는 뭔가 내가 소진되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내 삶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일에서 분리시켜서. 그러니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일이 좋아지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순간 그냥 그 일 자체도 삶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일상의 일부가 되는 거죠. 삶의 일부가 돼서 나를 성장시켜서 거기서 또 즐거우니까 가족한테 잘하게 되지.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가족한테 와서 풀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게 뭔가 삶처럼 돌아간다. 선순환. 어, 선순환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최대한 1시간에 맞춰서 훑긴 했는데 5개 질문이 남았는데 지금 어차피 접속을 해주셨으니까 저의 이제 의지는 한 15분 정도만 더 투자를 해서 제가 준비했던 이제 별표 친 질문들을 후딱후딱 훑고 한번 이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면 앞으로 뭐 몇 주 뒤가 되든 한 번 더 이제 하는 걸로 호연 씨만 시간이 되신다면. 혹시 근데 뭐 질문이 또 따로 지금 있으신 분은 없을까요? 네, 실시간 질문하시면 저희가 이 별표진 질문을 다음에 하고 실시간 봐주신 분들의 질문을 받을게요. 저희 한 1분 정도 대기를 해보죠. 줌으로 주셔도 좋고, 이제 라이브로 주셔도 좋고, 제가 줌 챗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카메라. 질문 왔어. 바로. 좋아져요. 모의 재판을 잘하려면 어떤 준비나 연습이 필요한가요? 자, 모의 그 로스쿨 때 했었던 그 오럴 아규먼트인가요? 아니면은 혹시 효진 씨는 아세요? 잠깐. 여기 지금 손을 올리신 분, 그러니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줌을 확인하면서 할 테니까, 이분이신가? 같은 분이신가? 네, 모의 재판 잘하면 어떤 준비나 연습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모의 재판은 이제 수업 중에 듣고 계신가 봐요.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 모의 재판 팀에 뽑히셨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지원을 하신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나 연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모의 재판을 이라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모의 재판 그 모크 코트인가? 트라이얼. 그래서 로스쿨에서 원하는 건 사실 모르는데 제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재판에서 어떤 준비나 연습이 필요하냐고 했다면 반드시 아웃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나의 그 이론 체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아웃라인 정확해야 돼. 안 그러면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웃라인 중요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증인을 부를 것인지 그 증인 부르는 이유가 정확해야 돼요. 그냥 너무 다 정보가 같으니까 다 좋은 정보 같으니까 이거 다 판사한테 들려주면 되겠지?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중요한 건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건 뭔가 그 필요한 걸 뭔가를 어떻게 찾느냐면 나의 큰 틀, 어떤 러를 적용할 건지 그 러에 맞는 그 법에 맞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법이랑 상관없으면 적용이 안 되잖아요. 법을 먼저 세우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세우고 거기에 맞게 그 피스 바이 피스 필요한 증인들을 꽂아 넣는 거예요. 그냥 다 불러세우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증인을 이제 선택하고 그 증인한테 내가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딱 하나 정해야 돼요. 그냥 얘기해보세요 이러면 안 되고 그 증인을 부른 이유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질문할 것들을 내가 딱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도 중요해요. 상대판이 또 모의 재판이니까 상대판이 증인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 크로스 에그자미네이션은 내가 상상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거를 상대편이 질문한 걸 내가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크로스 에그자미네이션은. 네. 그러니까 내가 상대편 변호사면 저 증인한테 뭘 질문할까? 이런 상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 사람을 임피치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뭔가 이 전략이 진짜 이게 짜릿합니다.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되게 추가적인 준비잖아요. 상대판이 어떻게 할 건지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그거 준비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컨클루전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안 되고, 판사도 시간이 없거든요. 중요한 게 뭐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항상 거기에 대한 대답 준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웃라인이 꼭 있어야 되고, 질문도 내가 뭔가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아웃라인이 너무 자세하면 모의 재판 하시다가 떨려가지고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로드맵이 딱 그려져야 돼, 내가. 내가 맞아요. 이 재판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 증인을 부르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막 혼란스럽다가도 그 중요한 거 하나 잡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연습 준비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카메라 켜놓고 해봐야 돼요. 내가 말해봐야 돼. 진짜 머리로만 보면 안 되고 말해봐야 돼. 그리고 그것도 카메라 켜놓고 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거기서 오는 내 표정이 있거든요. 한번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막 머리를 계속 만진다던가. 아니, 모일 때 할 때 약간 당당함이 중요해요. 내가 상대방을 뭔가 제압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표정, 그때 제스처, 이런 것들은 카메라를 켜놓고 하면 좀 객관적으로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조금, 또 질문하다. 실시간 질문도. 저희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조금 이걸 바꿔가지고 실시간 질문을 이제 집중해서 하고 앞으로 한 15분 정도에 이제 15분 내에 끝날 거거든요. 실시간대로 하고 제가 별표했던 질문은 다음에 할게요. 왜냐면 너무 많은 걸 다 하려고 하다가 다 대충대충 하겠다. 자, 지금 질문 주신 분. 인턴으로서 질문하고 배운 자체 실무적으로 어떻게 도움될까? Legal research? 오케이. 그러면, 리글 리서치는 일단은 태스크가 있을 거예요. 저처럼 판사님과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경우에서는 항상 지시사항을 주거든요. 이제 굉장히 지시사항이 디테일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비슷한 쪽으로 이게 맞다고 한 판례를 찾아봐. 틀렸다고 된 판례를 찾아봐. 이렇게 하면 그 지시사항을 하는데 요즘처럼 AI가 발전된 경우에는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게 이제 AI가 모든 걸 정해주진 않지만 방향을 지시해 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AI의 프롬프트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옳다고 생각을 찾아봐. 그러면 AI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완전 헛소리까지 다 해가지고 이만큼 정보를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봐야 돼요. 얘가 이제 헛소리인지 진심인지. 거기서 이제 사람과 기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찾아보면서 이제 대부분 판례들이 리거 리서치를 할 때는 자기 주의 판례를 우선 할 거예요. 그러면 펜실베니아 특히 높은 법원인 경우에 그럼 뭐 superior court인가 supreme court인가 언제 해서 판결 자체가 언제 이렇게 뒤집힌 적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웨스러나 이런 법률 그 서치 엔진으로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가장 원하는 정답을 한 3개 정도 막강한 판례 3개를 추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시사항을 내린 분이 그걸 해가지고 이제 자기 오피니언 쓰고 이런 데 하겠죠. 그래서 뭐든지 무조건 해서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없고 모든 게 trial and error예요. 그냥 시행착오를 겹쳐서 바꿔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특히 커리어를 시작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질문 주신 분들처럼 이제 지금 로스쿨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로세스를 일단 즐기시고 항상 라이센스를 따고 1년차, 2년차, 3년차가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 경각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근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안달복달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맞아요. 좋겠어요. 실무적인 게 도움이 된다고 미리 뭐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제가 인턴을 여러 개 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뭐 준비할 수 있는 게 없고 진짜 좀 긍정적인 마음가짐 너무 긴장하지 말고 가서 센스 있게 가서 내가 어떻게든 할게요 배우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진짜
인턴이 원엘이라고 해서 모든 로펌이 원하는 주어지는 태스크가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맞아. 한 인턴에서는 리서치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리서치 리걸 리서치가 아니라 진짜 웹사이트 리서치. 다양한 를 주죠. 구글 검색해서 막 전화번호 정리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로펌에서 쓰는 웹사이트에 뭔가 이렇게 자료 올리는 걸 했었거든요. 그럼 또 그 웹사이트는 내가 뭐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서 배워야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뭐 전화 통화하고 이런 것도 했었지만, 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갑자기 줄 수도 있어. 인턴한테. 그들도 준비하지 않은 것들을. 이 일이 떨어졌으니까 해볼래? 막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뭔가를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뭔가 준비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또 주어진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턴을 하신다면 지금 로스쿨생이잖아요. 지금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가서 또, 내가 가진 거 가지고 활용하면 되겠다. 그냥 인턴을 로스쿨 수업의 하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내가 실무를 배우고 오는 거다. 실무를 적용하고 오는 건 아니다. 지금 3년 차가 됐지만 아직도 적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너무 많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원할 때 뭘 알겠어요. 저는 진짜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밝은 에너지만 가지고 와도 인턴이 예뻐요, 지금. 그렇죠. 그냥 뭐라도 해주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들의 열정 보면 내가 원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너무 수고 많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얼마나 지금 원회 끝나고 지금 쉬고 싶을 텐데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밝은 에너지, 근심 걱정 안 되고. 그리고 하나가 미국 사회에서 특히 로스쿨이 백인이 많기로 좀 그런 특이한 부분이에요. 항상 이제 뭐 미국 전체 변협 이런 데서 보면 백인이 뭐 87%, 흑인 5%, 라티노 5%, 동양인 5%, 이 중에 정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특이하게 대부분 여성분들이세요. 이유는 모름. 근데 그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가 100명이면 동양인 여성이 2%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득이 될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동양 여자들을 harmless 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해를 끼치지 않는 이유가 체구가 작고 말 잘 듣고 얌전하고 그냥 대부분 이제 야무지게 일 처리하니까 그게 우리의 이제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게 그런데다가 밝고 긍정적이고 뭔가 배우려는 열정까지 보이면 너무나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영어적인 한계가 있죠. 하고 뭔가 미국 생활도 뭔가 모르겠고 어디 가도 무섭고 지저분하고 막 이제 쭈릿쭈릿해지는데 그런 강점을 이제 나는 이게 강점이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이거를 꼭 해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는 건 좋고 대신에 걱정 때문에 너무 축 처지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당당하게 가십시오. 어깨 딱 펴고 그 다음에 또 영어 때문에도 걱정하지 항상 느끼셔야 되는 게 나는 영어를 제2 외국어로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너희들은 모국어로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두 번째 언어로 너희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 라는 마인드셋이 진짜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1년 차 때 힘들었던 이유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영어도 하는 거잖아요. 항상 들어가기 전에 어깨 딱 펴고 그 다음에 한번 싹 웃고 그러고 나서 나 오늘 배우러 왔어. 나 실수해도 괜찮아. 나 오늘 배울 준비 됐어. 이렇게 당당하게 가셔야지. 나 영어도 못하는데 내가 실수해서 민폐 끼치면 어떡하지? 절대. 그들이 내가 필요해서 뽑은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럼 나는 그만큼 몫을 하면 된다. 그래서 당당하게 가셔서 배우고 좋은 시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서. 네, 모두 다 추억이고 경험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제 한 번씩 놀라는 게 나는 막 이제 잘한다고 이것저것 막 한줄처럼 말했는데 미국인의 말을 했을 때 뭐 그게 이거란 거지? 그 한마디로 딱 축약되는 거. 그런 식의 멘붕이 이렇게 이제 체류 경험이 늘고 이래도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밝은 태도 늘 배워나가는 자세. 그 다음에 내가 뭐가 어때서 꿀리는 건 없다. 나는 나다. 이제 그런 조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신감 / 배째라주의 필요합니다. 맞아요. 여기 와서 는 거는 영어 실력이 아니라 뻔뻔함이거든요. 뻔뻔함.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꾸 피부가 이제 얼굴이 자꾸 두꺼워지는 거를 저도 확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못하고 막 이랬던 것도 자꾸 말은 많아지고 목소리는 커지고 못하는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떨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 삶의 여정이라 생각하시고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없으신,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오늘 무려 저희 1시간 15분이 지났어요. 네. 이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이 이제 라이브와 줌을 동시에 이제 진행하는 첫 부분이었는데, 저희의 이런, 열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녹화분은 유튜브에도 올릴 거고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했던 질문 이런 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이런 걸 하도록 할 거고, 이제 저희 책 내년 초에 나오니까 거기서는 이 방송으로서 감히 풀지 못했던 모든 걸 녹여내서 저희가 고치고 해서 사진도 엄청 싣고 정말 좋은 책을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자, 네. 호연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얘기가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서없이 없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또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도 또 항상 질문 들어오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 꼭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이 영상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또 쓰는 중이니까 또 그걸 또 좀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좀 작은 경험들이. 네. 이런 걸 이제 나눌수록 자꾸 이제 행복감과 지식이 자꾸 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순환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라이브를 끄고